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곧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걸쳐서 법무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참했네요. 네, 오늘 의원분들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참하거나 청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음대로 막 임명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임명권자가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혹시? 근데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할 것이다.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됐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왔던 인사 관련된 7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큰 것 한 방 없었다. 이거는 언론들도 다 동의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준 것은 정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크게 어떤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야당에서 빼놓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재가를 했고 내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김학의 출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박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공수처에서 다뤄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그 현행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보면요. 검사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분들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이 법에 있는 이첩 의무 조항 이걸 지켜야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수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고 박범계 후보자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검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오늘은 또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어떤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이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출국 금지가 절차를 위배한 것이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근데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도 이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내사 사건 수리가 가능하고 내사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이모 검사의 경우에 검사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파견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이제 내사 사건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또 출국금지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르면 사실 이 사건의 우선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지금
공수처가 처장은 임명됐지만 이후 후속 인사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이첩이 돼야 되는데 마치 지금 어떤 이첩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굉장히 속도 내서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신임 공수처장이 청문회장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지금 다 조직이 꾸려지기 전에 이걸 끝내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굉장히 예. 그 속도를 내서 하고 있고 수사팀도 뭐 크게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빨리 뭔가 좀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관련해서 지금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보도 봤을 나오더라고요. 예. 제보한 사람이 검사인데 검사를 공익 제보자로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뭐 언론에 제보한 게 아니고 또 야당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은 여기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유출된 자료가 굉장히 민감한 수사 관련된 기록이었고,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 쪽에 이제 제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익 신고자가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사실관계는 좀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박범계 신임 장관이 내일 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이 논쟁과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과 이제 법무부의 갈등, 또 검찰 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으로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체도 뭐 당이나 또 청이나 부담이 될 텐데요. 사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어떤 잡음이 나거나 또는 소란스러워지더라도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좀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움직이거나 또는 신중하게 좀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스타일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 개혁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총대를 메고 개혁에 앞장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야당과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해서 언론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으로서는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나 이미지는 타격을 받은 것도 또 사실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당분간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당에서 얘기가 나온다거나 또는 추미애 장관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도 좀 여쭤보죠.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이 발의를 했고 이제 문제는 표결도 남았고 할 텐데 의총에서 이게 당론으로 모아지겠느냐 여기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은 내일 나게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 유불리를 따졌을 때는 만약에 탄핵하면은 선거에 좀 불리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선거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생이나 방역 쪽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법관 탄핵이 큰 논점 또는 논쟁거리가 되면서
그런 어떤 당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적 행위를 한 것임이 분명해진 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의 의사만 모여진다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의 어떤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만약 탄핵을 결심하게 되면 당에서 네. 지금 그 관련 판사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2월 달 안에는 탄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네,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임시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된 일정들이 있어서요. 예. 당의 이제 의사만 모이면은 그 말씀하셨던 2월 말 전에 탄핵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뭐 선거의 윤리를 떠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국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뭐 길게 뭐 끌고 갈 문제도 아니고 동시에 지금 대상이 되는 판사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그 판결문에 적시된 판사들이라서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벌금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선 무효 위기는 벗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뭐 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의아한 판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재산 신고 누락된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 그 해명 자체가 뭐 잊어먹고 있었다 예.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것은 뭐 항소심 가고 또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으니까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수진 의원의 판결보다도 사실은 더 논란과 논쟁을 낳았던 게 조수진 의원의 그 SNS상 글이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대우받고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적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언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조수진 의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방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재산 신고 누락 등등 사실 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일을 특히 이제 계기로 좀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 혹은 부적절 넘어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들 공감할 텐데. 예, 심지어 야당에서도 뭐 사과해야 되는 것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 시각까지 사과를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고민정 의원을 더 탓하는 글을 또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뭐 총선 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그 의원직 사퇴는 지금 분위기로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뭐 윤리심판위원회라도 제소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리위 제소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명예훼손.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죠.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이라는 공짜 노동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합의 6일 만인 오늘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죠.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송에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합의가 노조와 사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 합의는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었는데 갑자기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예. 정말 이렇게 드디어 이제 28년 만에 저희가 분류 작업 공짜 노동에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을 이제 가졌었는데 예. 막상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께죠. 설 앞두고 그런 분류 작업 인력을 어느 시기에 이제 늘 거냐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택배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분류 당분 너희가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동시다발 전국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모든 택배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네. 그럼 언제부터 본인들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했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택배비 인상 문제가 같이 합의가 돼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뭐 언제라고 특정하지도 않아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혹시 그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도 그러면은 다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과로사를 막고자 이제 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설 대목을 앞두고 이 가장 핵심적 문제인 분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류 작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택배사들이 그걸 강제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한 그 준하는 이제 뭐 수수료를 예. 이제 그 같이 지급해야 된다. 뭐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시행 시기를 자기들이 뭐 택배비 인상할 때쯤 돼서 차후에 고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이런 내용이 다 그 무시돼 버린 거죠. 근데 지난번 합의하기 전에 원래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에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절 전에 어떤 네. 해결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택배회사들이 맞습니다. 그 당연히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 지금은 말을 바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이미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을 때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과로사가 과로사와 이제 쓰러지는 분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회적 그 논의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제 이랬던 거고 서로 오면 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이제 이번에 합의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뒤집은 거죠. 총파업을 다시 예고했을 때 사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네. 택배 기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화도 많이 났겠네요? 네, 그렇죠. 그 택배 기사들 현장 지금 분위기들이 굉장히 이제 격앙돼 있고 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제 국민들과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성토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이제 택배사들의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조건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재벌 택배사들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파업 그러면? 네. 지금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이 다음 주부터가 저희가 이제 설 특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이번 주부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설 대목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라도 최대한 이 문제가 빠르게 정돈이 돼야 그나마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경제지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 택배가 또 파업한다 이렇게 이 사측이 약속을 어긴 거는 쓰지 않고 이 택배 노조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설 명절을 앞두고 어쨌든 총파업을 결심하게 돼서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파업을 선포하신 지금 심정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대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택배 노동자들이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살기 위한 선택이니까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드리는 이런 심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안암의인의 이제 재벌 택배사들을 함께 같이 심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과로사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기성 언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댓글란에는 다들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